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5,600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64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이 오늘부터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금융당국의 방안이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일어난 지진의 희생자가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6도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인 만 72시간을 앞두고 필사의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기는 등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 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이의 제기권과 수사 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80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무서운 권력을 휘두른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드디어 이뤄진 형사사법체계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결탁해 형사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막거래한 이 추악한 임명계약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는데 판사 출신의 국회 최다선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경찰 견제 약화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부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관을 없애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쯤 토론 강제 종료와 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뒤이어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무제한 토론의 경우 국회 임시의 회기가 끝남에 따라 오늘 자동 종료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판단 사유를 넓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기소 절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무효로 끝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 제한적 사유만 규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공소를 기각하도록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히처럼 모호한 표현들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현직 판사는 검찰 수사나 소추재량권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라 개별 법관의 가치관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위법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이미 채택하지 않은 채 유무죄를 판단해왔다며 개정 필요성에 물음표를 던졌고,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기각 주장을 남용할 수 있어 재판과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검찰청도 설명 자료를 통해 해석상 논란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위법한 수사 기소를 막기 위한 법률적 명문화라는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공소기각 사유 확대로 인한 정치적 공방과 법조계 혼란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수사 대상과 범위가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선거 전산 시스템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합의했습니다. 물밑 협상 끝에 본회의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겁니다.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양당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오랜 기간 협의를 해왔고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법안 작성에 착수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이어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속전속결 마무리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되기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합의했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산 입력 오류와 통계 조작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 서버 검증을 주장해왔는데 협의 끝에 선거관리 시스템이란 표현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고 선관위 공무원들의 은폐 의혹이나 외율성 출장 등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특별검사보 5명을 비롯해 최대 16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더 늘렸습니다. 여전히 봉쇄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있는 투표함 재검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다음 달 중순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원칙이 특검 입회하에 재검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초유의 참정권 훼손 사태 2달가량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올림픽공원 투표함도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사태 수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각지에서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특정 시간대 투표자 수가 급증한 뒤 이후 수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재되는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평택시 신평동 제4투표소의 경우 오전 9시까지 772명이던 누적 투표자 수가 1시간 만에 1,320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까지 누적 투표자 수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동두천 상패동 제1투표소에서도 낮 12시 누적 투표자 수는 525명에서 1시에는 784명까지 늘었지만 오후 4시까지 이 수치가 유지되는 등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남미 순방국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발효된 지 20년이 넘은 한칠레 FTA 개정을 추진하고 광물 수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티아고 도심 대통령궁 앞에 도열한 칠레 의장대의 사열을 받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카스트 대통령은 11년 만에 칠레를 찾은 대한민국 정상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번이 첫 만남이었지만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인 두 정상의 회담은 줄곧 화기애애했습니다.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습니다. Pues se trata del primer tratado de libre comercio entre un país de Asia y un país de América Latina. Como chilenos, nos sentimos orgullosos de ese privilegio.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칠레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2년 전 발효된 한-칠레 FTA의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해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의 통상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해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협정을 현대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자원 부국 칠레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손잡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칠레와의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의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채굴부터 생산까지 주요 광물의 전주기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겁니다. 우리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2차 전지 주 원료인 리튬과 구리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인 칠레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이 모인 행사에서도 한-칠레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칠레 신정부와 조기에 신뢰를 다진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남미 순방국 아르헨티나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산티아고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한국계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한국에 입국하면서 1년 6개월간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게 됐습니다. 입국 일성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많아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유창한 한국어로 첫 입국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 대사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입국 성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We will carry President Trump's vision for this alliance forward, stronger, safer, and more prosperous than ever before. 실향민의 딸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스틸 대사는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보수 성향 정치인입니다. 성김 전 대사에 이은 역대 두 번째 한국계 대사란 점에서 양국 가교 역할을 할 거란 긍정적 기대가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돼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한미 사이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이에 얽힌 핵추진 잠수함 안보 협의 지연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쿠팡 사태도 넘어야 할 산인데 스틸 대사는 미국 기업 차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는 스틸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정진 등을 위해서 의미 있는 그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편 입국 현장에는 진보 보수 성향 시민단체 수십 명이 각각 스틸 대사의 입국을 반대하고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북부 전방 지역에서 한미 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우리 군의 방공태세가 격상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어제 오후 파주 접경 지역에서 우리 해병대와 연합훈련 중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는 사전에 비행 계획을 인지하지 못해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두루미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해 방공포 같은 요격 전력을 동원하는 작전 체계로 우리 군은 당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식별했다가 착륙 지점까지 추적하고 나서야 미군 기종이란 걸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사전에 비행 계획을 우리 군에 알렸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군은 이를 승인한 적이 없어 현재 한미 군 당국이 당시 소통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 상황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은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습니다. 기록적인 극한 폭염에 시내 거리는 텅 비었고 피서를 위해 찾은 계곡도 물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된 경남 양산시. 관측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도심 번화가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너무 덥다 보니 외출 자체를 줄인 겁니다. 밖에 있으니까 숨이 너무 턱턱 막히고 한 10분 정도 서 있으면 너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거의 자취를 감추자 자영업자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묵이나 떡볶이 같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파는 것은 매출 하락의 더위까지 말 그대로 이중고입니다. 매출이 한 70%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 배달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나선 사람들도 양산과 모자는 어느덧 필수품이 됐습니다. 한 손에는 양산을, 다른 손에는 시원한 음료를 들고 겨우 더위를 버팁니다. 여름에는 좀 햇빛이 많이 나오니까 더워서 쓰고 나왔어요.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요. 인근에 피서지로 유명한 계곡도 예년만 못합니다.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을 정도로 냉기가 불어오는 곳이지만 올해는 비가 오지 않아 계곡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람만으로 더위를 날리기에는 역부족. 겨우 발만 물에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물이 줄고 얼음이 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랑가, 앞으로는 이 물도 더 뜨뜻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밀양 등 영남 지역이 유독 더운 이유는 뜨거운 고기압에 지형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과 맑은 날씨 속에서 강한 일사와 더불어 서풍 계열의 바람이 크고 작은 산을 넘으면서 승온 현상이 더해졌고 여기에 열이 축적되어서 앞으로도 영남 지역에는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거란 예보가 나온 상황. 폭염 중대경보가 계속되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문제는 이런 극한 폭염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영남을 덮친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더위가 다음 주에는 수도권까지 번질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기온도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로 예보돼 중대경보에 준하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도심. 손부채에 얼음 음료로 열을 식혀보지만 숨막히는 열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서울은 폭염 경보 속에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더위를 식혀준 뚜렷한 변수가 없는 가운데 열기가 쌓이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도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아 수도권도 폭염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지금은 서풍 계열이지만 다음 주에는 동풍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지역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중대경보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북상하는 태풍의 이동 경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태풍이 좀 더 남쪽으로 치우칠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전역에 동풍에 의한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이 일정 반영이 되어 있는 예보가 지금 중계예보상에서의 수도권 37도입니다. 기상청은 극한 폭염이 서쪽 지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수도권에도 온열질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기 상황을 알 수 있는 산업활동 동향 지표를 발표합니다. 5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 산업 생산이 감소를 기록해 2달 연속 뒷걸음질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기업이 스마트도시 사업 파트너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종합포털을 전면 개편합니다. 새 포털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되며 1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지방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양방향 매칭 서비스인 오픈랩 신설로 협업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해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과 실증,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개시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 전체의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이틀 폭락장을 경험한 우리 증시, 어제 장 초반에는 기지개를 펴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시 하락장을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430포인트 가까이 출렁이다 결국 1.2% 내린 5,594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에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6천 턱 밑까지 가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역시 개인의 매도세로 2.7% 내린 64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이틀 급락 후 상승하는 듯 했지만 급락장을 경험한 개인의 투매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4천억 원, 이틀 연속으로 3조 4천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두 시장 모두에서 1조 5천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중에 8%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했다는 소식에 장초반 강세였는데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려 1.2% 내린 20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와 140만 원대를 오가다 6.3% 내린 130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이틀 주가 변동성이 큰 폭으로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 위험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 매도 욕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손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싶은 심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매도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선 조선과 금융 관련주가, 코스닥에선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전날 1,440원대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은 9.3원 내린 1,437.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지 만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사망자가 34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골든타임인 72시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하나하나 수색하는 구조대원들. 골든타임이 소진되기 전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에선 실종자 일부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중상자도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규모 단전 단수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7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2만여 가구엔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料理ができない、お風呂に入れない、トイレが流せない。もう水はやっぱ一番大事ですよね。 여진의 공포 때문에 아예 차에서 생활하는 주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마모토와 야스시로 등 주요 항구들은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철도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요 산업시설의 생산 차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업체 TSMC 1공장의 경우 다시 가동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도요타 세계 공장도 생산 중단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まずはその港湾等のインフラを整備する、また半導体や自動車等のサプライチェーンといった経済活動への影響をですね、しっかりと注視していくと。 일본 언론에선 이번 지진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 사태가 최소한 수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큰 폭발과 인명피해가 난 대형 쇼핑센터는 재개장 45일 만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일본에선 재난이 나면 이런 쇼핑몰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피난처 역할을 해온 터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천장과 벽면, 매장 할 것 없이 폭격당한 듯 무너지고 뜯기고 쓰러졌습니다. 골조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건물 내부는 온통 잔해가 가득하고 성한 곳이 없습니다. 6,000명 가까운 방문객과 직원이 머물던 시각 지진에 따른 폭발로 건물 일부가 무너져 여러 명이 숨진 이온몰 구마모토. 내부 개조 등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지 불과 45일 만입니다. はい、道を挟んでだから少し距離は200メートル以上あるのにですね、もう本当我が家のお庭に何かが落ちたのかな、そんな感じのひどい音でした。 공조시설이나 음식점에서 쓰는 가스가 지진 충격에 배관 등이 파손돼 흘러나온 뒤 전기 스위치 점화 불꽃 등의 반응에 폭발했을 거란 추정이 나옵니다. 최신 대형 쇼핑몰에서 가스 누출 추정 대규모 폭발이 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비상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가 진상 규명에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진 같은 일정한 흔들림이 있으면 LPG 공급 탱크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는 터라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로 단정하긴 이르다는 게 이온그룹 입장. 供給ガスですね。供給ガスによる事故というのはございませんでした。東北震災の時もございませんでした。 이온몰을 포함해 일본에서 대형 쇼핑몰은 넓은 부지와 식료품, 필수품 재고를 갖춰 지진, 해일,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닥치면 주민 대피소나 물자 보급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我々の施設というのが、一時避難所になったり、物資の供給拠点になったり、いろいろな形で災害に適応していくっていうか、災害時の拠点になるっていうことも今まで努めてまいりました。 이에 따라 이번 폭발이 쇼핑몰 활용 재난 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정부가 전국 방제 거점을 정비하던 중 난 사고여서 파장이 클 거라며 상업시설의 방제 성능 강화를 요구해야 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방제 담당자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결렬 뒤 교전을 재개한 가운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보복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곳간의 미군 기지와 선박 등이 이란과 대리 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요르단 알-아즈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해 F-35 스텔스 전투기 세대를 비롯한 병력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도 공습해 드론 경납구와 항공유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سپاه هشدار داد کشورهایی که در کمک به متجاوز دخالت دارند اگر رفتار خود را اصلاح نکنند پاسخ سختی دریافت خواهند کرد. 이에 대해 요르단은 이란이 쏜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SNS를 통해 미군 전투기가 파괴됐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중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이란 공습을 재개한 미군은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부근 혁명수비대 표적 수십 곳을 타격했습니다. 휴전 결렬 전후는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지중해 인근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에선 미국 LNG선을 포함한 선박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집트는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홍해에선 사우디가 미군과 함께 첫 공동작전에 나서며 사실상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وما تم التأكيد عليه من حق المملكة الأصيل في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واحتفاظها بحق الرد في الوقت والمكان المناسبين.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결렬된 이후 교전 강도가 격화되면서 중동 전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영업 중이던 양평의 한 식당에서 천장이 무너져 대피하던 손님 일부가 다쳤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지역에서 정전도 잇따랐는데요. 먼저 전국 곳곳의 사고 소식을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건물 내부 천장이 철골과 전선들이 마구 엉킨 채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기 양평에서 오후 6시 반쯤 영업 중인 1층짜리 식당에 천장 상판이 통째로 내려앉은 겁니다. 당시에 식사하던 손님 60명 정도가 다급히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전신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한창인 부산 구포동에서 저녁 8시 20분쯤 빌라 한 동이 정전돼 3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퓨즈가 끊긴 거로 파악했습니다. 열대야가 덮친 전남 여수에서도 변압기 고장으로 248세대에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기 고양에선 한 아파트 집안에서 불이 나 거주자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이후 회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는 오후 5시 반쯤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119 측은 하천에서 깊은 곳은 수심이 2m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에서는 김포행 여객기가 한밤중에 기체 결함으로 결항돼 승객 220여 명이 공항에서 긴 시간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예정 시간보다 17시간여 뒤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들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절에서 장난감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뒤 차를 타고 달아나 경찰과 50km 추격전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다가 삼단봉과 테이저건에 진압됐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여러 대에 둘러싸인 검은색 승용차. 포위망을 뚫으려는 듯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경찰차를 여러 차례 충격합니다. 경찰관들이 삼단봉 등으로 제재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향해 실탄 4발을 발사하고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쏘고서야 운전자 A씨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는데 앞서 인근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50km가량을 도주한 끝에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A씨와 추격전을 벌인 건 검거 1시간 20분 전쯤 경남 진주시 절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여기서 A씨는 물을 한 잔 얻어 마신 뒤 장난감 총으로 일면식도 없는 절 관계자를 협박하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이 사람이 나를 다 하겠다. 내가 유혹을 느꼈으니까 생명에 유혹을 느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못하는 거지. 다른 절 관계자는 대치 상황을 보고 다가가 A씨를 저지하고 막아섰더니 차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긴 했지만 심하게 다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벌어진 일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와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요구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 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중생인 거 알고 계셨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최 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 장치 등을 분석해 왔습니다. 또 최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제출된 사설 포렌식 자료 일부가 경찰이 확인한 내용과 다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와 또 다른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대신 형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 혐의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따져 묻는 국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협회의 사적인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축구협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정 회장과 홍 감독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의 계약 연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이고 홍 감독은 축구협회의 제안이 와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몽규 전 회장이 이끈 지난 13년 동안 축구협회가 사조직처럼 운영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른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요구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체부 차관 출신들을 줄줄이 협회 부회장으로 앉힌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
차관보 출신 관피아 사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걸려있던 남아공전 선수 기용을 두고는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경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한 15명 가운데 정전 회장과 홍 감독, 이용수 김병지 협회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 등만 출석했고 참고인도 13명 가운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4명만 자리했습니다. 또 오전 청문회를 마친 국민의힘 윤영돈 의원은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고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정몽규 회장과 주고받은 게 국회 본회의 도중 취재진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당대표 정동혁입니다.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노답입니다. 60일이 다 되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제쳐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지 의원님 참석해 주십니다. 송석준 위원장님 참석해 주십니다. 여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공소 취소가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연일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은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틀 연속 40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40도로 예보돼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서울도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벌써 9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 제주 2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호남 일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가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낮 기온도 37도까지 크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